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? 근데 네.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, 제가. 그 가능성은 없어요. 네. 제로예요. 워낙에 네. 당내에서 네. 네. 선대위원장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. 선대위원장. 네, 네. 그럼 선대위원장 여러 그 중에 하나니까. 네. 네. 그러면 선대위원장 맡겨주면 이준석 신당 안 하고 당에 남아서 할까요? 그건 뭐 본인이 판단할 건데 네. 그럴 수도 있다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요즘. 네. 예. 네.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의원님은 왜 그렇게 보세요? 그냥 발언들을 보면 선대위원장 주면 남는다 이준석. 아니 꼭 선대위원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. 뭔가 아직 미련이 많이 남아 있는 것 예, 같아요. 예, 예, 예. 예. 뭐 그럴 수 있겠죠. 대표까지 한 당이니까. 예. 그리고 밖에는 추워요. 예. 이게 어쨌든 이 제3의 길이라는 네. 것은 네. 매우 정의로운 길이거든요. 그래서 힘든 길이에요. 네. 힘든 길이고 주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. 예. 정치권에서. 네. 그 각오하고 해야 되는 예. 거거든. 주류가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. 있다. 네. 네. 그래서 주류를 안 해본,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류를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스타일이 주류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. 네. 그러니까 할 수 있어도 안 하거든요. 네. 근데 주류를 해본 사람들은 그게 좀 힘든 모양이에요. 주류 욕심이 있는 거죠. 난 계속 주류 해야 돼. 아니 본인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다 움직여 왔는데 항상 이렇게 바깥에서 그러니까 중심에 이렇게 못 들어가고 그게 자기 선택으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떠밀려가지고. 그렇죠.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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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, 이준석 전 대표 둘이 만나서 제3지대 할까요?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선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자, 이제는 저 시계가 민주당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. 민주당 시절에 이낙연 대표 보셨죠? 네. 그래서 전 좀 의아했어요. 의아하다. 이낙연의 선택이 그 스타일이 아니거든. 그 스타일 아니에요. 어떤 스타일? 주류지향적인 스타일이죠. 주류지향적이다. 예. 네. 그렇죠. 둘 다 주류지향적 아니에요? 이낙연 그래서 대표나 저는 둘 다 이준석 대표나.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. 둘 다 자기가 주류가 돼야 되는데 갈등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. 그런 이렇게 것도 있고 샘당 자체가요.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. 네.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. 네. 그러니까 정말 좀 지사적인 면모가 있어야 되거든요. 네, 지사적.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것 비슷하게 네. 어렵지만 옳은 길을 위해서 꿋꿋이 간다. 뭐 네. 이런 거 있죠.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. 이게 필요한 거예요. 네. 근데 그런 분들인가? 과연? 글쎄. 민주당에 계실 때 겪었던 이낙연 대표는 어떤 정치인이었어요? 약간 관료적인 스타일. 관료. 네,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정권 잡았을 때 총리도 하시고 당대표도 하시고 하셨잖아요. 예. 그때 점잖게 잘 하셨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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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만 정치적 색깔은 없으셨죠. 네. 네.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라니까요. 그런 스타일. 예. 근데 이 3당은요. 진짜 성공을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3당이 성공하려면 네.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. 자기 색깔이. 노선. 네, 분명하고 기존의 정당들하고 좀 달라야 되고요.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엣지가 있어야 되는 네, 거죠. 예. 그리고 그러니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. 나는 정의로운 길을 간다.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. 네. 그래서 자꾸 흔들리면 좀 안 맞아요. 3당하고는. 네. 자꾸 흔들리는 분들은 힘들어요. 3당하기. 그래서 보면서 그런 네.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을까. 그러니까. 네네. 예. 그래서 이제 이낙연 대표도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군요. 조금 저는 회의적이에요. 네, 회의적이다. 예, 예. 예. 좀 뭐 여러 기대도 하지만 네. 회의적이고 네. 그 이낙연 대표는 어쨌든 그동안 주류셨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원래 그런 스타일이세요. 민주당 주류였죠. 네. 그리고 호남에서 호남 세력이 주류일 때 주로 호남 세력이 계셨다가 그다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다시 친문 세력이 주류가 되고 그때는 이제 86 세력들이 주류였죠. 네. 예. 그때 다시 또 그 세력으로 편입하셨죠. 그러니까 주로 주류를 계속 그렇죠. 하신 분이세요. 호남 386이죠. 솔직히 말하면 그 기반은. 네. 뭐 그런데
또 정책 노선이나 이런 건 86 노선은 또 아닌 아니죠. 것 같고요. 예, 그보다 윗세대. 네, 관료적인 분이시죠. 예. 그래서 이 어떤 권력에 이렇게 막 대항하고 저항하기보다는 권력하고 잘 좀 타협해서 잘 지내자. 그렇다고 뭐 영합한다고까지 말하긴 그렇고 네. 어쨌든 이렇게 좀 그래도 좀 무난하게 잘 지내자. 네, 뭐 예. 이런 편이죠. 예.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봐요. 이게 이제 3당에 대한 견해 차이일 수 네, 있는데 예. 제3의 길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한 이제 이현주의 제3의 길은 네. 뭐냐 하면 이 양당의 불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불만의 원인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양당보다 더 정의로운 당 네. 이렇게 가야 예. 되는데 일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당의 중간쯤 있는 당 그러면 이거는요 잘못하면 기회주의적으로 보여요. 그렇죠. 그리고 중간쯤이라는 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두 당이 경쟁을 하는데 정의로운 길이 민주당하고 같이 있어요. 그럼 연대하는 거예요. 그거는 네. 국민의힘하고 같이 있어요. 국민의힘이 정의로운 길을 가고 있어. 네. 그러면 거기랑 같이 연합할 수 있어. 그건 예, 언제든지. 예, 예. 옳은 길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지 중간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. 네, 근데 네. 안철수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엄청 다퉜는데. 안철수 의원은 중간의 길을 갔던 거네요. 그러니까 양당의 중간의 길. 그렇죠.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예. 야 지금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있고 예. 그 문재인 정권이 잘못을 하고 있어서 정의로운 길이라 하면 예. 그것을 비판하고 맞서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였는데 예.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한국당하고 비슷해질 수 있어요. 그죠? 네, 예.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. 그거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네. 저는 보거든요. 예. 그러나 이제 다른 상황에서는 또 한국당하고 달라질 수 네, 있잖아요. 예. 거꾸로 이게 민주당하고도 맞설 수 있지만 이쪽 새누리당하고도 맞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그런 면에서 예. 의기롭지 않았다는 거죠. 그걸 자기 소신대로 그냥 일관되게 쫙 하면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국민들은 알아요. 그럼 나중에 그 3당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저 당이 맞는 당이야. 네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어느 편이냐 묻지 마. 뭐가 옳은지 물어 항상. 예, 예. 그게 3의 길이야. 예, 그게. 예. 그게 이현주의 제3의 길 예, 그거거든요. 예, 예. 근데 이제 중간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. 근데 이거는 상당히 잘못하면 비겁해져요. 예. 이 당당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살짝 이렇게 그 줄타기. 그렇죠. 근데 우리 외교할 땐 줄타기 해야 예, 되는데. 필요하죠. 근데 예. 이 국내 정치하면서 그렇게 네.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어떤 강력한 비판과 어떤 강력한 논쟁을 피하는 게 되는 거죠. 피하죠. 왜냐하면 그렇죠. 중간에 있으니까. 적당히 말하고 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욕을 좀 덜 먹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절대로 성공은 못하죠. 네. 한 몇 %에서 끝나는 예. 거죠. 그거는. 이현주 의원이 요새 왜 이렇게 인기가 많나 했더니 진짜 정확한 말씀을 하시네요. 분명하고 정확한 태도. 그래서 이게 신인규 저 민심동행 창당위원장하고 같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신인규. 예. 신인규 위원장은 이제 다 굉장히 의욕이 왕성하죠. 네, 의욕이 왕성해요. 네. 의욕이 왕성하시죠. 다만 이제 제가 보면 제가 저희 초선 막 될 때 그때쯤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요 또 의욕만 가지고 안 돼요. 맞습니다. 네, 정치는 정말 지혜로워야 되기 때문에 네. 때가 아닐 때는 뭐 안 할 물러설 수도 알고 뭐 그런 네. 게 좀 필요한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국민의힘은 판이 교란되는 것 같고요. 비대위원장 누가 올지는 모르겠고, 그리고 지금 보면 그 국민의힘과 그 정부 사이에서 뭐 계신 분들이 있어요. 현직인 듯 현직이 아닌 듯 무슨 겸직인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막 이런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 장관인데 한동훈 장관 비대위 등판설이 또 나옵니다. 예.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물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찾아보고 있다. 이런 건데요. 한동훈 비대위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냥 뭐 검찰당으로 가는 거죠. 뭐. 그러면 그냥 검찰당이다. 지금 서울의 봄이 지금 히트를 네. 치고 있잖아요. 예. 아주 악수죠, 악수. 악수 중에 악수다.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. 전두환, 노태우, 윤석열, 한동훈. 요렇게 수식이 딱 되더라고요. 네. 한동훈 장관이 노태우 만큼 그렇게 좀
약간 그 사람은 이제 전두환에 비해서는 좀 약간 유순한 편이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물태우란 말. 네, 맞습니다. 그런 스타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조금 다른 스타일인 것 같은데, 근데 관계는 비슷하지. 구조적 관계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뭐 인기가 있는 것도 네. 그 어떤 대통령의 후광, 이인자 네. 이런 거가 있는 거죠. 음.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낙연 대표가 그랬었잖아요. 네. 문재인 때. 근데 그런 리더십은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. 네, 네. 그거 가지고는 네. 그런 다만 자기의 타이밍이 있거든요.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총리였을 때가 자기의 시간이었어요. 이낙연의 네. 시간이었거든요. 예. 그 이낙연의 시간에서 자기가 정말 원하던 것이 있었다면 네. 했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좀 이낙연의 시간을 놓쳤다. 그 별의 순간. 네. 그러니까 꼭 대통령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정치 뭐 하면 꼭 대통령 대통령만 생각. 자리에 집착하지 마세요. 그 불행한 자리예요. 네. 일을 하면 되는 거야. 그죠? 네. 근데 총리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맞습니다.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총리였을 때 더군다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자기 막 뭘 막 왕성하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. 열정적인 분이 아니잖아요. 네. 그래서 총리가 할 수 있었거든요.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 설득해서. 그래서 진짜 그때 저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지. 아마 그분이 제3당 한다고 그러면 그걸 먼저 설명하셔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총리 할 때. 그때는 뭐 하다가. 그러니까 예. 그때 권력이 다 있었는데. 네. 그때 왜 개혁입법들 그때 하나도 안 하고 선거제도 하나도 안 하고.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. 이렇게 극단적인 진영병에 걸려서 가면 망한다라고 정말 절실하게 생각이 있으면 예. 자기가 권력이 있었을 때 연정을 하든지 그저 개혁 연대를 하든지 해서 국민 통합적 리더십으로 문 대통령이 가도록 했었어야지. 네. 근데 그때 사실은 개혁도 안 하고 그죠? 그 왜 안 했냐? 권력을 장악하는데 언론과 검찰이 도움이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내부에서 그 파가 이긴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그걸 장악을 해서 우리가 20년 동안 해먹어야 되겠어 라는 거 아니었어요. 그런데 국민들은 민주당이 몇 년 동안 해먹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은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지. 그렇죠. 그러니까 표를 던진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런데 그 하라는 건 안 하고 자기들이 오래 해먹는데 관심을 가지면 뭐가 되냐 이거지. 그러면서 내로남불 나오고 LH 사태 나오고 하면서 이제 가버린 거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면 왜 그때 선거제도뿐만이 아니라 개헌도 할 수 있었고 그죠? 그런 거 왜 안 했냐 이런 거예요.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네. 제3당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해라. 여태 뭐 하다가 이거는 이제 정말 와가지고. 비주류로서 어려운 길을 가는 건데 네. 본인이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힘이 없어진 이 3당을 하면서 그게 되겠어요? 그러면 뭐냐 이거는 자기 혹시 대통령 가는 길이냐 이게? 네. 저는 어떤 당이든 누구 대통령 만드는 당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. 지금 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또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지만 대선 주자 이런 어떤 두 주자를 중심으로 너무나 그 획일적인 상황이 돼 있잖아요. 대한민국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. 진영병이 거기에 자꾸 줄 서다 보니까. 그래서 뭐 각자 또 지지는 할 수 있겠지만 네.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보스 정치 87년 체제인데 네. 그때 너무 보스들이 강해가지고 네. 개헌을 그 방향으로 해버렸어요. 제가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시대 달라졌으니까 네. 보스 정치를 청산하자. 이렇게 가야 돼요. 네.